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파트죠. 많이 새로운 건 아니고 이제 자본금 쪽으로 넘어왔어요. 법인 설립 대부분 끝냈고 자본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어떤 곳에 써야 하느냐, 자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어떤 곳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교재 11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차태길 카페에 가셔서 교재 출력하시고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재 있어야 돼요. 교재 있어야 돼요. 113페이지요. 자본금 첫 번째 자본금 증자 말고 증자는 당연히 되고요. 감자는 가능합니까? 감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불량 감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감자 가능합니까? 물으면 원칙적으로 외자기업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어디에 의하면 외자기업은 그 기간 내에, 경영기간 내에 자본금을 감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단 있죠. 투자 총액과 생산 규모 등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자 필요성이 있다면 심사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에 감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감자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으면 저 대답하기 되게 애매해요. 한마디로 하라면 된다고 해야 되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려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 케이스, 제가 A라는 공장을 계속 운영을 해요. 근데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자본금 필요 없으니까 자본을 회수하는 목적에서 자본금 감자해서 반절만큼 자본금 다시 싸들고 가자. 어차피 회사에 돈이 많고 이익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감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하던 영업 계속 똑같이 하면서 공장도 계속 하는데 이익이 많이 나서 이익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감자에서 갖고 가겠습니다. 감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부동산 개발상으로 할게요. 부동산 개발상이 땅을 두 필지를 샀어요. 하나는 자기가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빌딩을 지어요. 오피스를 지어요. 그래서 임대를 하겠죠. 임대업.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행사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개발상 시행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자본금을 얼마나 갖고 할까요? 보통 자본금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금액을 묻는 게 아니죠. 금액이 얼마 몇 억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뭐만 있으면 돼요? 땅값만 있으면 하죠. 일단 땅값만 있으면 땅 사서 법인 설립을 하고 땅 사서 이제 건물은 처음에 20, 30%는 외상으로 짓죠. 30% 되면 이제 뭐 해요? 아파트를 분양을 때리죠. 분양 때리면 선수금 들어오죠. 그거 갖고 계속 아파트 짓고. 이해되시겠어요? 아파트 다 지으면 이익 나겠죠? 그 돈 갖고 이제 뭐예요? 오피스 건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임대업 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돌리는 경우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쪽 한 필지가 1,000억이고요. 땅값이 여기가 1,000억이에요. 그럼 처음에 자본금 얼마 투자했어요? 2,000억 투자한 거죠. 근데 이제 아파트 그냥 다 떨어 먹었어요. 다 팔았죠. 그럼 이제 땅 자체가 누구 거예요, 이제? 아파트 주민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만큼 자본금 1,000억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1,000억만큼은 감자가 된다. 그래서 1,000억 갖고 본사로 보낼 수 있다, 못한다? 주주사로 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 내가 똑같은 공장, 어제도 그 공장, 오늘도 그 공장, 바뀐 것도 없는 그 공장에서 이익만이 나도 해서 빼가는 방안으로, 과실회수 방안으로 감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저희 뭐 과실회수 방안에서 공부할 때 감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명확히 더 이상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프로브할 수 있어요. 반전에 다 해 먹었으니까 자본금 이만큼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감자 외자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냥 깡패처럼 가서 나 감자 할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돼요. 사전에 인사하고 설명 충분히 하고 작업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나 감자할래요. 그러면 일단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예, 예, 준비를 철저히 다 해 가셔야 돼요. 그럼 감자 안 되는 경우에 당연히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예,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는 배웠을 거예요. 예, 자본금, 최저 자본금이 없어졌죠? 내자는 3만원, 외자는 10만원이었고, 대신에 업종별로 자본금 한돈 필요하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운송 주선업, 예, 200만 달러 이상 있어야 된다. 20억 이상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예, 그냥 감자를 하고 났더니 100만 불로 줄어요. 300만 불 예를 들어서 300만 불이었는데 자본금이 감자하니까 150만 불밖에 안 돼. 그럼 얘 운송주선업 업종 영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면허가 없어지죠. 그럴 땐 승인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감자 이제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나 그 업종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승인 안 해줍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 경제 분쟁이 발생해서 사법 또는 중재 절차. 뭐예요? 소송이죠? 예, 채권자하고 소송 붙었는데 나 감자에서 돈 빼갈게요. 그러면 승인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채권자 빚부터 갚고, 예, 다 끝난 후에 감자하라고 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3번, 계약서 정관에 최소한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정관부터 바꾸고 오라고 하겠죠?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감자하고 나서는, 뭐 공고를 해야 되고, 관련 기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절차를 취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절차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해서, 예, 내부 절차, 상무 신청해야 되고, 채권자 보호 절차, 예, 절차는 해야 되는 건 뭐 대상 말하지 않죠?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채권자 보호 절차 해서, 예, 회사에 채권자들이 있을 때 감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뭔 말입니까?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능력을 줄여드는 거죠. 보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예,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소송이 있다면 감자 승인해준다, 안 해준다? 당연히 안 해준다. 해서 채권자 보호 절차 꼭 거쳐야 됩니다라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공산국에서 영업집주에다가 자본금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라고 변경하는 절차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금의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라고 돼 있어요. 예, 예, 자본금 갖고 술 먹으면 되나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예, 예, 자본금을 어디에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예, 외상기업의, 예, 자본금 환전 통지. 예, 한국에서 중국으로 자본금 보내면 달러로 보내겠죠? 어떤 경우는 이민표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이민표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시 외화로 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차입금, 대여금 뿐만 아니라 자본금도, 예, 이민표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거 역시 달러로 봅니다. 외화로 봅니다. 해서, 예, 자본금을 갖다 뺏으려면, 예, 이 규정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3조에 따르면 영업 항목 이외의 목적으로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영업집조에 없는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영업집조에 내가 무역회사예요. 예, 영업집조에 무역회사인데, 예, 갑자기 내가 아파트를 세 채를 사고 싶어요. 예, 아파트 세 채 했다는 건 자기가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업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업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영업집조에 있는 목적으로 제한해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동그라미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예, 증권투자의 목적으로. 증권투자, 예, 증권투자는 금융업 허가받아야 되죠? 아니면 최소한 어떤 게 있어야 돼요? 투자성 회사죠? 투자성 회사가 내가 자회사 투자하는 게 지분 투자하고 증권 투자잖아요. 그래서 증권업을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투자성 회사로 허가를 받아야지 내가 주식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중국에서 여러분 여자 기업이 주식 투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증권업 투자 허가 안 받았으니까 못해요. 예, 세 번째, 위탁대출의 형식으로 대부투자 목적으로 일반 사업의 대부투자 목적. 이게 뭔 말이에요? 돈놀이 하는 거죠. 예, 대부투자 목적으로, 대부투자 목적이에요. 위탁대출의 형식으로, 위탁대출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뭐예요? 대부투자 목적으로. 다른 회사한테 대부해주는 목적으로라는 이야기죠. 다른 회사에 돈 빌려주는 목적으로. 야, 네가 영업집주에 금융업으로 허가 받았어? 은행 허가 받았어? 왜 돈 빌려주고 지랄이야? 이거죠? 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놀이, 한국에서는, 예, 계열사끼리 돈 빌려주고 받고, 이자 받고, 돼요, 안 돼요? 해도 되죠? 중국에서는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네가 금융업 허가 안 받았으니까, 은행업 허가 안 받았으니까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대여업, 금융업, 돈놀이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예,
그럼 금방 제가 원칙적으로 말했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 그걸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위탁대출이에요. 여기 있는 위탁대출. 예. 위탁대출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A 회사고, 우리 친구 회사가 B 회사예요. 내가 돈이 있는 부자야. 돈이 없어 채무자야. 돈 빌려달래요. 돈을 대해주죠. 예, 우리 회사, 저희 회사가 A 회사죠. B 회사 가난한 채무자 회사한테 돈 빌려주고 싶어요. 계열사. 예, 돈 마음대로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영업집주의 금융업, 대여업으로 허가 받았다, 안 받았다? 없으니까 하면 안 돼. 그거는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해야 되는 거죠. 은행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열사들께 돈 빌려줘 받는 건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대여해줄 때 중간에 누굴 껴요? 은행을 껴요. 은행을 껴서 그러면 착각하는 분들 계신데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은행이 다시 얘한테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예, 은행한테 이 대출을 뭐라고 한다고 이런 대출을요? 정확히 말하면 관리를 네, 이 돈에 대해서 이자 받고 빌려주고 하는 관리를 은행한테 맡긴다라는 의미의 위탁 관리 대출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 대출에서 돈 채권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A예요. A가 은행한테 빌려주고 은행이 다시 B한테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이 B가 마지막으로 B가 돈을 빌렸죠. 누구 돈 빌린 거예요? A 돈 빌린 거지 은행한테 빌린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실무적으로 많이 중요해요. 금방 설명드릴 텐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중간에 은행을 끼면 이 이자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은행을 낀다라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안 되면 신고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불법 거래라든지 일단 고리대금이라든지 이걸 막는 거죠. 예, 하나 정규화된 기관을 거치면 관리 감독이 정부에서 보기 편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뭐 통화량 관리가 됐든지 아니면 불법 사금융이든지 일단 합법적으로 안에 테두리 들어왔잖아요. 그걸 안 해서 통화량 관리,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거 할머니 들어오고 막 나왔다 한다 하는 거, 물론 해외하고 하는 거지만 예, 그거 통제하고 불법 사금융, 고리대 이런 거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관리를 갖다가 은행한테 맡기는 걸 뭐라고 한다? 위탁대출. 그래서 A하고 B하고 손 잡고 은행에 가면 돼요. 네, 그냥 한국은행도 다 합니다. 은행에 가서 위탁대출 신청하러 왔어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은행에서 채권자가 누구, 채무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간단히 쓰면 위탁대출 간단히 돼요. 힘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위탁대출도 결론은 지금 A가 돈놀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자본금 갖고 넘길 수 있다, 못 넘긴다. 이게 지금 교재, 이거 뭐 보고 있어? 위탁대출을 따로 나중에 할 건데, 예, 위탁대출 목적으로 위탁대출을 통해서 돈 빌려주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위탁대출이 비록 합법이지만 위탁대출도 해서 돈 빌려주는 것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자본금 깨서 부동산 사는 거 된다, 안 된다? 자가 사용 목적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금방 했었죠. 원래 외국 법인은 자가 사용 목적의 부동산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살 수 있죠. 그런데 뭐다? 자본금 갖고 못 쓴다. 그럼 네가 한번 돈 돌려서 돈 세상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영업 한번 돌려서 자본금이 이제 일반 자금으로 바뀌었을 때 그 돈 갖고는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제일 큰 기억하실 게 뭐예요? 영업 목적에 써야 된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상한 짓. 자회사 투자한다, 주식 투자한다, 아니면 돈놀이 한다, 된다, 안 된다. 금융 투자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집 사고 땅 사는 거 된다, 안 된다? 자본금으로 안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 사고 땅 사는데 여러분, 부동산 개발상이라면 해줘야 되겠죠? 그 영업 목적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110 계속 보이고 있죠? 우리 115페이지에 2번 동그라미면 해외 무역 투자의 진일보 편리를 위한 통지에 따르면, 예. 이게 언제 나왔어요? 2019년 말에 나왔고요. 2020년 1월 2일부터 실행 가능하도록 나온 법률이에요. 예, 동그라미 2번 뭐였었어요? 우리 바로 위에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증권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A 회사가
대여가 아니고 출자를 한다. 한국에서 자본금 써준 거죠. A로. 그럼 이게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럼 B는 뭐예요? 그러니까 출자로 한다면 대여가 아니고 자본금 출자한다면 이게 손자회사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주식 투자죠. 증권 투자죠. 대여는 대부 투자인 거고. 이거 된다 안 된다 자본금 갖고 하는 거. 안 된다가 1번이죠. 2번이 무슨 말이에요? 투자성 회사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회사도 자본금을 이용해서 직접 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네, 돈놀이는 안 되는데, 대부는 안 되는데, 뭐는 된다? 자본금 깨서 B로 손자회사 만드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2020년도, 지금 강의하는데 2020년인데 올해라고 안 할게요. 2020년 초반 1월 2일부터 실행 가능하도록 바뀐 법이에요. 임시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우리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 회사라고. 안산. 예. 그 다음에 116페이지요. 예, 더 자세히 나온 말이죠. 2,3. 예, 자본금 사용 제한과 외상투자기업의 중내 자회사, 한국으로 보면 본사의 손자회사 설립 시 자본금 관련된 규정이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더라? 여러분, 투자성 회사의 설립 요건이라고 기억나세요? 투자성 회사의 설립 요건에서 자본금이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3천만 달러 이상이 된다, 기억나세요? 네. 예, 원래 투자성 회사는 자기가 밑에 자회사 투자하는 게 보는 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본금 갖고 다른 회사 투자하는 게 돼요, 안 돼요? 하게 해줘야 되죠. 업이 투자하는 거니까 영업 범위되어 있는 건 하게 해줘야 되죠. 근데 일반 무역회사가 손자회사 만들고 하는 건 영업 범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투자성 회사가 큰 의미가 있었죠. 자본금을 갖고 직접 투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옛날에는 자본금 갖고 직접 투자할 수 있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꼭 어떤 회사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투자성 회사. 그럼 이제 새로운 법이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 가능한 법이 나왔죠. 어떤 법이에요? 일반 회사도 그 밑으로 자회사 만드는데 자본금 깨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외상투자기업이 중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중립경제이므로 반드시 인민폐로 거래를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한국에서 자회사로 쏴주는 거는 자본금 뭘로 쏴줘요? US 달러로 쏴주겠죠? 외화로 쏴주겠죠? 근데 여기서 A에서 중국에서 이미 다시 B로 자회사를 만드는 건 이건 중국 내 거래죠. 중국 내에서 달러로 자본금 쏘는 거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중국 내 거래니까 안 돼요. 참고. 예. 근데 A가 투자성 회사라면 US 달러 출자돼요. 이해되셨어요? 투자성 회사의 특권이에요. 예. 환차 같은 거 들려기 위해서 예. 얘는 지가 갖고 있는 US 달러 자본금 환전 안 하고 어떻게? 곧장 US 달러로 밑에 손자회사, 자회사한테 출자가 돼요. 투자성 회사는 되는데 지금 우리는 투자성 회사 아니죠? 일반 회사 보고 있죠? 일반 회사가 중국 내에서 중내로 투자하는 거죠. 중국 내 거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RMB로 투자해야 되죠? 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예. 외상투자기업이 중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예, 중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자성 회사가 영업으로 수행하는 거죠. 않으므로 중내 자회사가 설립을 목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이 자본금을 RMB로 환전해주는 않는 것이 기존의 기본적인 법이었었다. 근데 2002년 초부터 웃자고자고 저도 규정에 따라서 예, A가 중내 B로 자본금을 투자해서 손자회사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해서 그 관련 규정 아래다가 써놨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법인 설립할 때 상담 잘 하셔야 돼. 예. 그 다음에 117페이지요.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한국에서 A로 달러 쏴주면 자본금 되겠죠. 네,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서 A로 달러 써주는 건 그건 당연히 자본금이겠죠. 그럼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예, 자유태환 외국화폐. 태환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 가서 아무렇게나 그만 바꿔준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US 달러 이런 거 당연히 자유태환이에요. 예, 마카오 원 이런 거 자유태환이에요? 아니에요? 태국 바트 자유태환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죠. 마카오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거 쉽지 않아요. 그건 출자할 때 화폐로 쓰시면 안 돼요. 뭐, 북한 조선 원 출자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자유태환 외국화폐는 은행에 가서 수수료 별로 안 들고 그냥 환전할 수 있는 걸 자유태환 외국화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달러예요, 달러. 그 다음에 기계설비도 됩니다. 공업소유권. 기계설비 된다는 건 뭔 말이에요? 현물 투자, 실물 투자 된다, 안 된다? 기계도 되고, 실물도, 재고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공업소유권, 전문기술 등도 투자 가능하다. 지적재산권 투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본금으로. 투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되고요, 실물도 되고요. 뭐도 된다? 지적재산, 무형자산도 투자 대상이 된다. 자본금으로 다 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비화폐성 자산, 그러니까 실물을 내던 아니면 무형자산, 지적재산을 출자하든 간에 그때는 어떻게 된다? 출자 명세서를 첨부해야 되고 심사 비중기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걸 얼마로 평가해서 출자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출자할 때는 예, 감정평가 법원이 지정하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감정평가 업체한테 받아서 출자하는 거지. 내 멋대로 예, 내가 어젯밤에 매크로 써서 만든 엑셀 프로그램 있는데 이거 한 200억으로 하자.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사기지. 그래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를 받아서 현물 출자가 됩니다. 중국에서도 돼요. 현금 되고 실물, 예, 재고단화 기재장치 되고 무형자산, 지적재산도 출자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중요한 거예요. 옛날 기준에는 구기준상에는 뭐라고요? 무형자산은 몇 프로 이상 출자할 수가 없다? 자본금의 20%를 넘을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형자산 100%도 출자할 수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죠. 이해되시겠어요? 무형자산이 이제는 옛날에는 자본금의 20% 미만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20%를 초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빅데이터가 늘어나요. 걔네들이 그거 갖고 투자하는데 20% 규정 때문에 거꾸로 이제 중국이 무형자산 갖고 투자하는데 제한이 온 거예요. 옛날에는 기술 투자하는 게 누가 주로 투자했어요? 미국, 한국에서 투자했겠죠? 기술 특허권 갖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이 우리가 기술이 더 만화가 돼버렸어요. 빅데이터 갖고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20%가 하니까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아예 다 풀어버려. 예, 우리도 이제 이쪽에서 투자할 게 생겼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보시면 실시세칙에서 20%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이제는 규정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예. 여러분 이거 공부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이거 뭐로 공부해? 예,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알아서 절차 다 써드리고 필요 자료 목록까지 한 번에 쫙 드리는데 그렇죠? 예, 증자 가능하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예, 증자할 때 뭐뭐도 다 된다? 다시 복습할게요. 돈도 되고 실물도 되고 기계나 재고자산도 되고 또 뭐도 된다? 무형자산도 된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 이렇게 다 된다고만 아시면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있어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요. 여러분 출자라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갖고 있는 특허권의 출자라는 게 뭔 말이에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판매예요. 내가 별것도 아닌 특허권 하나 갖고 있어요. 네, 특허 별것도 아니고 장부의 금액도 거의 안 달려 있어요. 특허권 한 1억이라고 할게요. 특허 개발안이 들어간 비용 1억 해서 지금 삼각해갖고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출자하는데 5천만 원인데 그걸 200억으로 출자 가치 인정받았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국에서?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처분이에요. 예. 그럼 생각해봐봐요.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으로 특허권 나가고 차변에 주식 들어오죠? 예, 그럼 차익이 뭐예요? 5천만 원짜리 특허권, 개발비가 1억밖에 안 들어갔고, 반 상각해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200억에 출자했어요. 팔아서 200억에 돈으로 낸 거랑 똑같은 거죠? 안 그래요? 그렇죠? 예,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대변에 특허권 무형자산 5천만 원, 차변에 투자 주식 200억이에요. 차익은 뭐예요? 처분 이익이에요. 세무상 처분 이익이에요. 세무상으로. 예, 그래서 세법상 이야기 한 거예요. 회계는 당연히 뭐예요? 대변에 특허권 5천만 원, 차변에 주식 5천만 원이죠. 회계는. 근데 세무는 처분이에요. 소유권이 바뀌었잖아. 처분 이익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199억 5천만 원의 과세소득이 생겨요. 그래서 현물 출자 함부로 하는 거, 그러니까 가끔씩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현물 출자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 해드려요. 야, 출자 평가 많이 받는 건 좋은데요. 거기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 한국에서 박으셔야 돼요, 현찰로. 돈 있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함부로 현물 출자 할 거예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또 있어요. 어디를 찍으면 돼요? 홍콩 찍어요. 한국에서 홍콩으로 보낼 때는 5천만 원으로 보내든지 6천만 원이든지 1억 원을 보내요. 5천만 원짜리를. 그럼 처분이익 얼마 안 나오죠? 홍콩에서 보내는 건 홍콩의 과세소득이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홍콩도 공부할 만한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충분히 이용할 만한 회사예요. 예, 충분히 이용할 만한 나라입니다. 홍콩은. 예, 사람들이 잘못 쓰니까 홍콩을 갖다가 조세 포탈하고 돈 세탁하는 데 쓰지.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출자하는데 과세 이연하기 위해서 홍콩을 찍고 들어간다. 예, 충분히 가능성 있고 좋은 이야기예요. 홍콩도 세법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전문 지식에 있어서 살과 피가 될 겁니다. 그래서 118페이지의 증자 절차, 관련된 세금 이야기, 세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인지세 내는 거 의미 없고요. 공부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거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세요. 119페이지 넘어가고요. 121페이지죠. 본사에서 지금 돈을 급하게 땡겨와야 돼요. 출자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 많이 있어요. 한국 본사가 해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회사하고 조인트 벤처다. 그래서 더 이상 자본금 증자는 힘들고 일시적으로 대여금이라도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추가 출자 받아려면 이사회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기다려야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급하게 돈이라도 빌려올래요.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차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차입 받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2회 전이었나요? 1회 전이었나요? 몇 회 전이었죠? 지난 시간이에요? 아니면 지지난 시간이에요? 투자총회. 지난 시간이에요? 지지난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투자총회 공부했을 거예요. 차입금과 자본금의 합계고 차입금의 한도를 규정하는 게 투자총액이다. 그래서 돈을 급하게 한국 본사에서 땡겨오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부터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투자총액이 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투자총액이 한도가 없는 회사에 있어요. 투자총액 입고를 자본금으로 하는 회사들이 꽤나 많아요. 에이전트들이 멍청해갖고 설명할 때 투자총액이 이번에 투자하는 금액이에요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번에 투자 금액 10억, 투자총액도 10억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면 투자총액 입고 자본금이니까 차입금 한도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죠. 그런 회사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정관하고 법인 설립 서류에 거기 보시면 투자총액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우리 회사가 급할 때 돈을 땡길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총액에서 차입금을 땡겨올 때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투자총액이 얼마인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차입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일단 봅시다. 동그라미 1번 투자총액으로 차입금 한도를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투자총액은 자본금 더하기 차입금이니까 차입금 한도는 투자총액 자본금 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까지 한국에서 빌려온 돈이 얼마인지 빼면 차입금을 할 수 있는 차입금의 한도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순자산 기준 룰이 생겼어요. 예, 순자산 기준이 언제 생겼어요? 아래 주석 보시면 2015년도 기준으로 순자산 기준도 생겼는데, 예, 둘 중에 거의 유리한 걸로 해줍니다. 회사 측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왜 돈 빌려가요? 회사가 손실 내니까 까먹으니까 돈 빌려오죠? 그럼 순자산이 대부분 마이너스겠죠? 예, 순자산으로 둘 중에 엄격한 걸로 하면 돈 빌려올 수 있는 회사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없죠. 둘 중에 작은 걸로 해버린다면. 그래서 뭘로 보시는 게 맞아요? 둘 중에 큰 걸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순자산, 예, 차입금 한도가 순자산 곱하기 레버리지율 곱하기 정책주율 다 1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자산 금액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 뺀 거죠. 자산에서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나머지 순자산 금액을 한도로 해서 차입금을 한국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총액을 한도로 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건 어느 게 더 맞습니까?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저 솔직히 말하면요, 순자산 적용해서 차입해오는 회사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투자 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입을 땡겨옵니다. 예, 그래서 예, 한도가 예,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 차입 투자 총액 한도가 있고 순자산 한도도 있는데 둘 중에 큰 걸로 해주는 것 같더라. 그리고 실무상에서 대부분 아직까지 쓰는 건 뭐다? 투자 총액으로 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갖고 자본금의 사용 내역, 그 다음에 무엇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본금을 어떻게 쓰는 방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른 토픽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